반갑습니다. 저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가 필요한 부품이나 소품 그리고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낚시 용품 장비를 출력하는 것을 즐겨 이렇게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단 3D 프린터용 부품이나 소품을 출력할 때 주로 사용하는 툴이 스케치업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그런 3D 프린터용 어떤 뭐 부품이나 소품을 출력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저 역시도 뭐 아직 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스케치업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구글 검색창에 스케치업 2017 메이커, 예, 스케치업 2017 메이커를 검색을 하십시오. 자, 메이커를 검색하시고 들어가면은 뭐 2019 다운로드도 있고 다운로드 올이라고 있는데 사이트가 이제 스케치업닷컴이죠. 예, 스케치업닷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 다운로드 올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사이트가 열렸죠. 지금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처럼 뜨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다르게 뜨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스케치업이 지금 트림블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계정이 생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정이 없는 분들은 먼저 계정을 생성하라고 아마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러면은 계정을 일단 하나 만드십시오. 뭐 구글 우리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을 다 가지고 있죠. 예, 구글 계정으로 바로 이렇게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구글 계정이 없는 분들은 별도로 계정을 하나 생성하시면 됩니다. 계정 생성하실 때 뭐 이메일 주소나 그리고 뭐 비번 요 정도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생성하는데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자, 계정이 생성되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바로 출력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2017 메이크를 검색해서 들어오라고 했죠. 자, 2017이 있고 2018, 2019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17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버전은 이제 일단 유료 버전입니다.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메이크는 무료 버전인데 무료 버전으로 나온 게 2017이 마지막입니다. 2018은 프로만 있고요. 그리고 2019 같은 경우도 무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웹상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PC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실 때 무료로 쓸 수 있는 가장 최근 버전은 최신 버전은 메이크 2017입니다. 이걸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영문판이죠. 영문판이 있고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한글판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한글판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 영문판을 설치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스케치업 쓰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툴들을 같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뭐 루비라고 그러는데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글판일 때 조금 오동작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 또는 한글이 완전히 지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영문판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저 말고도 그 유튜브에 보면은 스케치 강의를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영문판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서로 이 소통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2017은 2017부터는 64비트 버전을 지원을 합니다. 윈도우 64비트 버전을 지원을 하고 32비트 버전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설치된 윈도우가 32비트 버전일 경우에는 메이크 2017 외에 메이크 2015 버전을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64비트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메이크 2017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요. 설치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바탕화면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걸 아이콘 생성된 거를 일단 실행하시고요. 실행이 되면은 처음 실행하실 때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요 이전에 아마 그 템플릿을 선택을 하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고요. 프로그램 실행되면은 여러 가지 뭐 옵션이 이래 있죠.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여러 가지 템플릿이 많이 나옵니다. 이 템플릿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제일 하단에 3D 프린팅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시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눌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이런 화면이 뜨죠. 이게 우리가 스케치업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템플릿으로 3D 프린터용 밀리미터를 선택했을 때 처음 출력되는 화면입니다. 자, 지금 화면의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박스가 하나 있죠. 이 박스가 있는데 요걸 선택을 하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파랗게 선택이 되죠. 메이크업 리플리케이트 2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D 프린터의 일종이죠. 그래서 메이크업 리플리케이트 2X라는 그 3D 프린터에 맞춰진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걸 출력을 했을 때 그 3D 프린터에 딱 맞도록 그 사이즈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이 3D 프린터를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걸 초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보시면요. 자, 위쪽에 이 아이콘들이 보이죠. 기본 툴바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이 툴바를 우리가 3D 프린터용 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툴바로 정비를 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툴바로 다시 정렬 하는 거를 제가 할 텐데,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단 위에 메뉴에 보면은 뷰 메뉴에 보시면은 툴바라고 있죠. 툴바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툴바를 들어오면은 이렇게 화면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툴바가 보이는데 이 툴바라는 건 사실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그런 툴들이죠. 그런 툴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밖으로 끄집어낼 거고요. 필요 없는 거는 숨길 겁니다. 자, 먼저 하셔야 될 게 여기에 어, 라지 툴셋이라고 보입니까? 예, 라지 툴셋. 요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왼쪽에 이런 툴바가 하나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요. 이제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섹션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하나 생겼죠. 그리고 솔리드 툴 생겼죠. 그리고 스타일스 클릭하시고요. 자, 이겁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뷰라고 있죠. 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뷰. 자, 여기 생겼습니다. 우리가 3D 프린터용 모델링을 하는 데는 이 정도 기본 툴바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스케치업 자체가 어떤 건축 모델링이나 아니면 이제 목공 모델링을 하는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툴바들이 그런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툴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단 3D 프린터용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툴바는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툴바만 있으면 되고요. 제일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Getting Started라는 툴바인데 이 툴바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끄집어냈던 라지 툴셋하고 겹치는 아이콘들이 상당히 많죠. 겹친다는 거는 똑같은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위에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위에 보이죠. 이 부분을 꺼주겠습니다. 자, 끄면 없어졌죠. 정비를 좀 하시고요. 자, 툴바는 요 정도로만 하시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클로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 설정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윈도우 메뉴 있죠. 위에 윈도우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프레퍼런시스가 나오고 모델 인포 두 개 나오는데 요 두 가지만 일단 만져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프리퍼런스 쪽을 들어가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 일단 템플릿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템플릿을 3D 프린팅용 밀리미터를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초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공이나 또는 다른 단위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는 목공용이죠. 우드워킹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목공용 또는 이제 건축용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단위도 뭐 인치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또 미터도 있습니다. 미터도 있고 뭐 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미터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미터법에 의해서 미터법을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3D 프린팅 밀리미터 이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안 만져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크게 우리가 모델링 하는데 안 만져도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오토 세이브 있죠. 뭐 5분마다 자동으로 세이브 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기본 상태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쓰시면 될 것 같고 오픈GL 부분은 이게 뭐 그래픽 카드 설정하는 부분인데 아마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을 겁니다. 보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보통 뭐 스케치업 하시다 보면 속도가 늦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을 좀 손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뭐 안 만져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템플릿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모델링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모델링 작업에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컴포넌트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3D 프린터용으로 모델링 하는 거는 뭐 애니메이션도 크게 의미는 없고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유니트 부분인데 유니트가 단위죠. 단위를 우리가 밀리미터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단위를 바꾸셔도 됩니다. 뭐 센치로 한다든지 미터로 한다든지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게 크기가 작죠. 작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로 몇 자리까지 표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두 자리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0으로 되어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라인을 그리거나 뭐 박스를 만들 때 길이를 뭐 19.5mm로 했다. 19.5mm로 길이를 정했는데 이걸 0으로 해두면요. 19로 표시가 되겠죠. 소수점 표시가 안 되니까. 19로 표시가 되면서 앞에는 물결 표시가 붙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이즈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한 두 자리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스냅핑 포인트 잡아주는 건데 이 부분은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꺼두시고 밑에 앵글 유니트 쪽에도 이거를 꺼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은 뭐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화면에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치수를 표현할 때 그 화면에 이제 단위 밀리미터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건데 뭐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밀리미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다른 분한테 보여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닫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팅 하실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일단 제가 뭐 설명드리기 전에 박스를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박스를 그리고 뭐 입체로 만들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화면을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하늘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하늘. 자, 이거는 보통 이제 건축 디자인에서 이제 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3D 프린터용 모델링을 하니까 하늘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보이게 아니면은 뭐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요. 자, 오른쪽에 디폴트 트레이라고 나오죠. 이 트레이 부분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티티 인포도 있고 매트리얼도 있고 자,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스타일이 열렸죠. 스타일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디터 부분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에디터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부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우리 디폴트 상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보시면요. 프론트 컬러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 있고 백 컬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에 백그라운드 컬러 스카이 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스카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 이 색깔이 하늘색이죠. 자, 이걸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끄면은 색깔이 없어졌죠. 자, 이러면 하늘을 표시를 안 합니다. 안 하게 되고요. 그라운드는 이제 지면 쪽인데 이것도 안 만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스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론트 컬러가 있고 백 컬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렸는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박스의 겉면이죠. 겉면. 자, 다 겉면입니다. 밑을 봐도 겉면이고
우리가 이 박스 안쪽을 볼 수는 없죠. 박스의 안쪽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쪽을 본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이걸 한번 숨겨 보겠습니다. 위에 이 부분을 숨겼을 때 안쪽이 보이죠. 안쪽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이게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안쪽 면의 색깔이 지금 보시는 거 백컬러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안쪽을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쪽을 볼 일은 없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스케치업 특성상 면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이 뒤집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자, 요 부분이 지금 바깥쪽이죠. 바깥쪽 면인데 이게 제가 임시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게 정상적인 면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모델링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 지장은 없다 하지만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델링 해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정상적인 면이고 이거는 뒤집어진 면이다. 즉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 숨겨진 면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보통 모델링 하다 보면은 음영에 따라서 이 색깔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연한 색으로 해놓으면 이게 뒤집어졌는지 바로 된 건지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자처럼 보이죠. 이게 사실 뒤집어진 면인데 정상적인 면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좀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면인지 바로 된 면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많이 어두운 색으로. 자, 이렇게 좀 어두운 색으로 조정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많이 어두워졌죠. 자, 이렇게 뺐을 때 보면은 요런 거는 이제 정상적인 면, 그리고 많이 어두운 면이 보이면 이거는 면이 뒤집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면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위에 안 보이게 한 거를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또는 뭐 어떤 작업 특성상 하다 보면 면이 뒤집어졌을 때 이걸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좀 어둡게 해놓으면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요 백컬러 부분만 만져주면 될 것 같고요. 프론트 컬러는 뭐 특별히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트리얼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프론트 컬러는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다시 닫아 주셔도 되고요.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다 마쳤습니다. 자, 마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환경 설정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스케치업을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처음에 템플릿 선택했던 그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박스를 지우고 또 툴바를 끄집어내고 툴바는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경 설정들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둔 이 화면 상태, 이 환경 설정 상태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파일 메뉴에 보시면은 Save as Template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화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설정된 이런 부분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케치업을 실행할 때마다 디폴트로 자동으로 불러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항상 내가 원하는 화면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파일 누르시고 Save as Template 하시고, 자, 템플릿 이름은 이제 원하는 대로 여기 이제 깨끗한 상태니까 뭐 클린이라고 해도 되겠죠. 클린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거는 원하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부분은 뭐 적당한 설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디폴트 템플릿으로 저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세팅할 거냐 물어보죠. 그럼 체크하시고요. 체크를 하셔야 다음부터 실행할 때마다 이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면 됩니다. 자, 세이브 됐죠. 자, 이 상태로 하시고요. 종료하고 제가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템플릿 선택할 필요 없이 스타트 바로 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환경 설정한 그 화면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작업을 여기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치하고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사족을 좀 붙이자면은 3D 모델링 하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업도 있고
또 라이노라는 것도 있고 뭐 123D 디자인 아니면 캐디안 뭐 퓨전 360 인벤터 뭐 하여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뭐 특별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이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 그런 게 없다는 뜻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기능이 다 대동소이하다 이래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뭐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자기하고 잘 맞는 툴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스케치업의 장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메이커 버전은 일단 무료죠. 무료고요. 그리고 어 갑자기 카톡이 들어왔어. 예. 일단 스케치업은 우리가 쓰는 메이커 버전은 무료죠. 우리가 취미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물론 뭐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일단 취미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스케치업 자체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쉽게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보시면은 다뤄보시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그런 장점이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조금 복잡한 뭐 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기본 툴로 잘 안 되는 부분들 매우 어렵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또 스케치업의 또 그 장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이제 보통 루비라 그러는데 루비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 유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스케치업 관련 컴포넌트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사용자들끼리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루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맞는 걸 또 찾아서 설치하면은 그 기능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모델링들을 의외로 한 방에 뚝딱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툴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스케치업에서 굉장히 어렵게 구현해야 될 부분들을 다른 툴들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툴들에서 조금 까다롭게 작업해야 될 부분들을 스케치업은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툴들을 다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사실 제일 좋은데 일단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스케치업의 장점이 그런 게 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케치업 설치하고 또 환경 설정하는 부분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 기본 조작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설명을 아까 그 면이죠. 안쪽과 바깥쪽 그 면 설명하는 걸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박스보다도 면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면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올려 볼게요. 자, 면을 그렸죠. 아까 설명대로라면 이제 이쪽은 밝게 보이는 이 부분은 바깥쪽이 되고 반대쪽은 어둡죠. 이거는 안쪽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면만 있는 겁니다. 두께를 전혀 안 가진 두께가 제로입니다. 두께가 제로인 면을 제가 그렸는데 사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두께가 제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얇은 A4 용지나 뭐 그보다 더 얇은 거라 하더라도 두께가 0.0001mm라도 두께를 가지죠.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또 이 선이라는 것도 존재를 안 하죠. 순수한 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아주 가는 선도 0.0001mm라도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직경을 가지죠. 그게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3D 툴이죠. 그죠? 툴은 어쩔 수 없이 표현상 안쪽과 바깥쪽, 즉 두께가 전혀 없는 면이나 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안쪽 면, 바깥쪽 면, 그리고 안쪽 면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실제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두께가 전혀 없는 면입니다. 두께가 전혀 없는 면인데 만약에 두께를 조금이라도 0.1mm라도 주게 된다면은 전부 바깥쪽 면으로 보이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제가 아까 안쪽 면을 볼 수 없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두께를 가리지 않는 그런 거일 경우에 구분하기 위해서
바깥쪽과 안쪽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